안녕하세요. 한장수학입니다. 오늘은 고등경제 1단원의 마지막 장인 경제 주체의 역할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경제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죠. 저는 책을 읽고 축구가 떠올랐어요. 가계와 기업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거기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봤습니다. 책은 먼저 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개념부터 시작하고 있죠. 여기 카피바라들이 함께 서 있는 바닥에 소득이라고 써 있죠. 네, 소득을 공유한 단위가 가계라고 한답니다. 가계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의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책은 가계와 기업을 따로 설명하느라 이 설명이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함께 보도록 하죠.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의 방향은 재화와 서비스라는 공의 방향은 기업에서 가계로 움직이는 걸로 했습니다. 반면에 생산 요소를 보면 노동, 자본, 토지는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때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가계와 기업이 주고받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지 먼저 소비자로서의 가계의 역할을 먼저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설명에 앞서 오늘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기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의 시작점은 원인이고 끝점이 결과입니다. 시작에 있는 것이 끝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향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작, 원인이 늘어나면 결과도 함께 늘어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원인이 늘어났을 때 결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물건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러나 반대로 공급과 가격의 측면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이렇게 원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원인과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따라쟁이 관계에서는 플러스 표시를 해주고요. 반대로 원인이 올라가면 결과는 내려가고 원인이 내려가면 결과는 올라가는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관계에는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함께 그릴 수도 있겠죠. 이 화살표 표시를 잘 이해하면 책의 내용을 기호로 요약하는데 특히 원인과 결과로 묶여진 것들을 기호로 요약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기호를 많이 쓸 예정인데요.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책에서는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해요. 반대로 다 줄어들면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도 따라서 줄어들고 일자리도 따라서 줄어드는 따라쟁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인의 변화에 따라 결과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플러스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관계 중요합니다. 소비, 생산, 일자리 이런 것들이 기업을 설명할 때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자, 책에서는 또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8대 권리를 소개하고 있죠. 이거를 그냥 외우기는 아마 어려울 텐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벨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하나는 물음표,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카피바라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고 있죠. 내 맘대로 고를 거야 라고 하면서요. 자,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네 번째는 벌써 이 폭발에 부상을 당했네요. 그 사람한테 돈이 가고 있죠. 보상받을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자, 폭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보호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안전하게 있잖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실 같죠. 선생님이 바로 옆에 라벨 표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렇게 라벨에 설명이 잘 돼 있는 것들을 골라서 쓰세요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마지막으로는 이 모인 사람들의 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있잖아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하면 이제 훨씬 외우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 책은 가계의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계가 소비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소득이 바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그림을 보면 생산 요소를 카피바라가 뻥 차서 기업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임금, 이자, 지대가 오고 있죠. 이게 가계의 소득입니다. 가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고 하죠.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아무래도 노동이겠죠.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책도 노동에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 노동자는 기업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해요. 당연하죠. 기업은 이제 커다 법무팀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여러 법적 제도 장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표시한 것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인데, 헌법은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근무 조건을 담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그림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단결권, 그리고 아래에는 노동자와 회사가 논의를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단체 교섭권,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책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화와 서비스나 생산 요소가 가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가계에서 설명하면서 같이 기업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책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 즉 이윤 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윤 추구만 열심히 돈을 많이 벌 거야, 이윤을 늘릴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환경 오염도 생길 수 있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이걸 아까 소개한 화살표로 그려봤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면 이윤 추구를 줄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창의를 추구하는 거다. 창의를 이끈다. 기업가 정신이 많을수록 혁신과 창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책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정부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수입을 재정 수입, 지출을 재정 지출이라고 하고, 이런 수입과 지출을 재정 활동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거고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런 재정 활동은 예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여기도 새로운 기호가 쓰였네요. 자, 이 기호는 이렇게 생긴 밸브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 밸브 아시죠?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조이면 파이프 안에 액체가 막히고 열면 통하게 되는 거죠. 이 밸브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T자처럼 보여서 이렇게 T로 표시했습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도 그렇고 이런 T자형 표시도 그렇고
모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분야에서 쓰이는 기호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예산에 T가 붙어 있는 것은 예산이 재정 지출과 수입을 조절한다는 의미이죠. 즉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도 예산에 따라서 움직인다, 집행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조세, 즉 세금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자니 정말 막막할 텐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전체 지도, 위에는 전체 지도가 아래는 팔도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위는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국세, 그리고 아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다시 내부에 색이 칠해져 있는 내국세, 그리고 외부 테두리만 칠해져 있고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낸다는 의미에서 관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 지방세는 팔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세, 팔도로 나뉘어 있는 도세. 더 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이건 뭘까요? 시와 군으로 나눴다고 해서 시군세입니다. 다시 이제 내국세로 돌아가서 내국세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아래부터 보면 관역이 있죠. 이건 이제 목적이 있는 세금이란 뜻에서 목적세, 그 위에는 목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보통세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보통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기업이 보이네요. 기업이 이제 법인이니까 기업이 내는 법인세, 기업 건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업이 만든 노트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옆에 서류가 있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지가 찍혀 있어요. 인지세.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화살표가 흘러가죠. 뭘까요? 돈이 흘러가는 거죠. 일한 임금이 흘러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부과되는 소득세. 이 사람이 증권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이때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표가 갔죠. 재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세. 그 양도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보석을 샀나 봐요. 보석을 샀을 때 내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저도 처음 듣는데 주로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석을 겨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부과되는 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표가 어린 카피바라에게 가고 있죠.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세입니다. 여기 관역 옆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산과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활과 화살로 보이지 않으세요? 관역에서 연상되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세, 풍력 발전기가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세, 그 아래 도로는 교통세, 배가 보이죠? 그건 농어촌 특별세, 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교실에서 쓰고 있죠. 그건 교육세입니다. 자, 그 아래 도세로 가겠습니다. 여기 펜션이 보이는데 지방에 뭐 이렇게 펜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펜션이 보이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펜션을 취득했다는 의미에서 취득세, 그리고 간판을 울리면서 이렇게 등록 면허세를 내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은 쇼핑백이죠. 지방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달리는 말은 레저세 의미하고 옆에 수력 발전소가 보이죠. 댐이 보이죠. 지역 자원 시설세를 의미하고 거기서 전기를 끌어온 교실은 지방 교육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세입니다. 우리 주소는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주소는 이런 시군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으로 주민세를 표현해 봤습니다. 주민세 고지서가 지금 날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돈은 재산세고요.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갑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러면 외우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소득세를 지갑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거야. 뭐 소비세는 쇼핑백이 아니라 다른 걸로 표현해 볼 거야 라고 여러분들 나름으로 표현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책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시장 기능 보완인데요. 여기 영어로 SOC라고 썼어요. 이건 Social Overhead 캐피털의 약자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약자보다는 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도로, 항만, 공항 같은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의 S를 잘 들여다보시면 도로처럼 점선을 그어놨어요. 그 옆에 O와 C는 뭐처럼 보이세요? O와 C가 연결되어 있죠. 이건 수갑을 표현한 건데요. 경찰을 의미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 등을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이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만이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시장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장 기능 보완이라고 최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인인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누진 소득세이고, 하나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같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제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데, 여기 또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보이시죠? 자, 가운데 경기부터 시작하면 경기와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볼까요? 경기가 과열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죠.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관계. 경기와 실업의 관계를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 내려가면 실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와 반대로 늘어나죠.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조세 수입, 재정 지출, 경기의 관계는 어떤가요? 조세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돼서 경기가 가라앉게 되겠죠.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세금을 적게 거두면 가게나 기업이 그만큼 돈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경기가 살겠고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재정 지출을 보면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경기가 활성화되겠고, 반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시중에 돈이 줄어서 경기가 침체되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플러스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하나로 다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따라 올랐는데, 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기를 좀 낮춰야 되겠죠. 과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조세 수입을 줄이거나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헷갈리시는 분은 앞에 설명을 다시 잘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와 기업, 정부 역할을 소개한 1단원 3장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책과 비교하면서 그림에 빠진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